망하, 망도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수험생 분들에게 드릴 말씀으로 노무사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4가지 길이 있어요. 정확히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노무사 자격 취득 후 그것을 스펙으로 삼아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연령이 어리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겠죠. 내가 연령이 어리고,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무사 자격증 이외의 스펙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죠. 노무사 자격증을 하나의 스펙으로 삼아서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거 지극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 뭐 장점과 단점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지극히 일반적인 케이스고 또 잘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 직원 노무사로 살아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보다 포괄적으로 프리랜서나 파트너 노무사까지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체교육이 끝나고 이제 수습법인을 구해서, 물론 요즘 수습 구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구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직원으로 말이죠. 보통은 내가 노무사로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노무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그런 바운더리가 갖춰지게 돼요. 따라서 3년까지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직원 노무사로 일할 수 있겠죠.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 노무사요. 근로자로서. 물론 개인의 연령과 상황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업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그거는 다른 카테고리니까요. 어쨌든 3년 동안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3년 후에 여전히 직원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파트너 계약을 맺어서 그 소속된 법인에서 보다 독립적인 파트너 노무사로 근무할 수도 있어요. 직원 노무사에서 파생되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파트너 노무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파트너 노무사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요. 자, 그리고 프리랜서형 노무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3년을 마치고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법인을 떠나서요, 다른 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파트너와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파트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형 노무사는 그냥 어느 법인에 명함을 파주고 그 법인이 어떤 제반 시설을 제공을 해주면 그 제공해주는 시설 안에서 어느 정도의 법인의 터치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법인과의 수익 구조는 그냥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개념이 되겠죠. 이것을 프리랜서형 노무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파트너 노무사와 프리랜서형 노무사를 굳이 구분한 이유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실무 나가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파트너 노무사가 있고 프리랜서형 노무사가 있다. 영원히 직원 노무사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 노무사, 프리랜서형 노무사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바로 3년 후에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임기제 공무직, 즉 지자체 정도가 되겠죠. 이런 곳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각각 달라요. 지자체도 지자체 나름일 것이고, 또 꼭 지자체가 아닌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기업, 대기업, 이렇게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이런 대기업, 공기업, 임기제 공무직 이런 곳에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갈 수만 있다면 사실 가서 나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길도 있다는 거. 네 번째, 바로 개업이죠. 개업. 이건 꼭 3년을 채우지 않아도 아무 때나 자기가 여유가 있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무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노무사업을 계속 하기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개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업 시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저 실무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고 나서 개업을 하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되겠죠. 일단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개업을 빨리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노무사의 진로에 대해서 이 4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5번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굳이 길이라면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건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실무 노무사로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망파